그리고 이제 드론을 운영하다 보면 생각보다 꺼내서 세팅하는 접근성이, 용이성이 좀 떨어집니다. 저는 지금 주로 최근에 여행 간 것들을 이제 이 액션캠으로 남기고 있는데, 액션캠은 되게 좋아요. 왜냐면 뭔가 필요할 때 뭐 가방에서 바로 꺼내서 촬영을 하면 됩니다. 그래서 뭐 중요하거나 또는 뭔가 이게 그림이 됐다, 촬영하면 재밌겠다라는 것들은 바로바로 꺼내서 촬영할 수가 있거든요. 그런데 이 드론을 촬영을 한번 하려면 있잖아요. 가방에서 먼저 꺼내서 날개 피죠. 뭐 물론 그렇게 어렵거나 한 건 아닙니다. 날개 피죠. 앞에 이 커버 벗겨야죠. 밑에 짐벌 고정대, 클램프라고 하죠. 클램프 벗겨야죠. 그 다음에 이거 조종기 펴야죠. 여기 피고 여기 핸드폰 꽂아야죠. 그 다음에 핸드폰 락 풀고 DJI 앱 들어가야 되죠. 그 상태에서 이거 전원 켜고 이거 전원 켜고, 그 다음에 어지간하면 GPS가 좀 잡혀서 뭐 자기 이륙 위치가 기록될 때까지 잠깐 기다리는 게 좋잖아요. 기다리고, 또는 가끔은 이제 컴파스 에러가 뜰 수 있거든요. 그러면 컴파스 에러가 뜨면 그 캘리브레이팅을 해줘야 되는데, 뭐 캘리브레이션을 해줘야 되는데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. 그냥 들어서 한 바퀴 돌아주면 돼요. 그리고 눕혀서 한번 돌려주면 되고, 이런 것들을 하면 되는데, 중요한 건 거기까지 하는데 좀 번거롭다는 거예요. 그래서 정말 찍을 마음을 좀 갖지 않으면 좀 꺼내기 귀찮을 때가 있어요. 정말 좋은 그림이 나오겠다, 생활 속에서 바로바로 쓰기는 힘들다는 거죠. 좀 마음을 먹고 여기 이 부분을 촬영해야지 하고 촬영을 해야지만 되는 특성이 있어요. 마찬가지로 이 배터리도 하나에 뭐 한 20분 정도 날릴 수 있잖아요. 20분에서 30분 날릴 수 있는데, 보통 뭐 플라이모어 팩을 산 분들은 배터리를 한 3개씩 갖고 있을 테지만, 그것도 하루 종일 여행을 하다 보면 한계가 있죠. 딱 좋은 그림을 계획하고 쓰실 때는 문제가 없는데,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은데 뭐 그러다 보면 이것도 찍고 저것도 찍고 하다 보면 배터리가 모자랄 수도 있고, 그리고 걱정이 될 때가 많아요. 아, 이 다음에 좋은 장면 또는 좋은 찍을 게 나오면 나는 배터리가 모자랄 수도 있는데 그럼 이걸 아껴둬야 되나?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덜 찍게 되는 면이 있거든요. 그래서 좀 계획적으로 마음 먹고 찍어야 된다는 면이 있고, 무엇보다 중요한 건 만약에 여행에서 동반자가 있잖아요. 동반자가 있으면 드론 촬영을 할 때는 좀 양해를 구해야 된다는 거죠. 액션캠은 그냥 꺼내서 지나가면서 자연스럽게 찍으면 돼요. 어딘가에 행선지를 이동할 때 계속 찍고 있다거나, 또는 무엇을 볼 때 나는 액션캠과 내 눈으로 같이 본다거나 하면서 대화를 하면서 할 수 있는데, 드론을 운영하면서 그 드론으로 뭔가를 찍잖아요. 그러면 잠깐만, 나 이 장소 드론으로 좀 찍고 싶은데 좀 기다려 주겠니? 라던가, 드론으로 찍는데 같이 우리 함께 천천히 걷지 않을래? 라던가, 이렇게 동행자한테 양해를 구하고 그리고 찍게 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. 이 부분은 혹시 뭐 여행 간 여자친구가 있으시거나 또는 뭐 부모님과 함께 가족여행 갔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인지를 하시고 가셔야 됩니다. 드론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, 생각보다 이 배터리가 비싸고 이거 배터리가 관리가 중요하거든요. 그래서 지금 저도 보면 50%에서 75% 사이가 남아 있잖아요. 드론은 리튬 이온이나 리튬 폴리머 배터리를 주로 사용하게 되는데, 요새 최근에 있는 고가의 또는 기술이 많이 들어간 전자 장비는 거의 다 리튬 이온이나 리튬 폴리머 배터리를 사용하는데, 보관할 때는 50%에 맞춰둬서 보관을 해야 됩니다. 이거를 완충을 해서 보관하거나 또는 완방을 해서 보관을 하면 수명이 많이 떨어져요. 이 배터리 특성은 제가 나중에 따로 말씀을 드릴게요. 예전에 RCR 때도 뭐 전동 헬기를 날리면서 알게 된 지식들이 많은데, 이걸 좀 풀어서 다음에 기회에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. 다만 이 리튬이온 배터리 또는 리튬 폴리머 배터리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특성은, 완전 충전돼서 보관하면 수명이 짧아집니다. 네,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좀 방전을 시켜서 보관을 하셔야 되고요.
방전은 정말 끝까지 완전 방전을 하면 다시 배터리가 살아나기 힘듭니다. 이건 이 안에 전자 칩셋, 배터리 보호하는 전자 칩셋이 있어서 그렇게 완전 방전을 하게 두지 않아요. 완전 방전 다 될 때 되면 완전 방전이 되기 전에 아예 배터리 회로를 아예 끊어버리거든요. 배터리 관리 유닛이 들어간 그 리튬이온 배터리는 크게 그 완전 방전에 대해서는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데, 그래도 자연 방전율이 있기 때문에 가장 좋은 건 50%를 충전하고 반 정도 충전해서 보관을 하시는 게 가장 건강하게 배터리를 오래 쓸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. 그래서 그게 좋긴 한데 좀 번거롭긴 합니다. 그리고 마빅 배터리는 팬텀이나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대용량 배터리를 쓰다 보니까 방전 시스템이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. 그래서 뭐 100%로 이제 그냥 보관을 하고 있으면 한 며칠 있다가 그것도 이제 앱에서 설정을 해줄 수가 있더라고요. 그래서 며칠 있다가 계속 100%인데 안 쓸 경우 자동으로 열을 내면서 방전이 됩니다. 근데 그렇게 방전을 시키는 방법을 추천하진 않아요. 그래서 여기서 열을 내봐야 뭐 얼마나 내겠어요. 그리고 뭐 뜨겁게 배터리가 쓰지도 않았는데 일부러 방전시킨다는 건 좀 그렇고, 그래서 염두에 두실 건 관리상 배터리 관리를 잘 하셔야 되고, 드론 사용 24시간 전에 충전해서 한번 충전했으면 24시간 내에 한번 쓰시는 게 좋습니다. 보통 쓰시면 뭐 한 25%, 50%에서 25% 정도 배터리를 남겨놓고 쓰실 텐데 그 정도면 되고요. 그리고 평소에는 50% 상태로 보관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. 그런 거를 말씀드리고 싶었어요. 근데 그게 생각보다 좀 관리가 좀 짜증난다는 거죠. 물론 돈이 되게 많으신 분들은 그냥 배터리 막 쓰시다가 나중에 배터리가 맛이 가거나 하면 바꾸시면 됩니다. 새로 사시면 뭐 그런 문제들은 크게 없으니까요. 그런 방법도 있고요. 자, 그렇게 해서 드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에 대해서 좀 결론을 말씀드릴게요.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걸 가지고 놀 취미용품으로 접근하면 그렇게 메리트가 없어요. 너무 비싸요. 그런데 촬영 장비로서 여기서 촬영한 영상이나 사진을 어떻게 활용하냐의 가치를 맞추고 이걸 살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시면 됩니다. 그 영상, 이거 한번 드론을 찍고 나서의 영상이 본인이 생각했을 때 그 활용도가 150만 원을 넘는다라고 생각하시면 그냥 사시면 돼요. 근데 그게 아니라 나는 뭐 갖고 놀기 위한 즐거움, 약간 이런 거라면 저는 회의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. 그래서 이 영상 장비로서 여기서 뽑은 영상을 어떻게 이용할 수 있을까에 대한 결론을 내리고 사시는 게 DJI 드론에 대한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. 그리고 제가 추천드린 건 이걸 막상 무턱대고 구매하시기보다 사실 지금 카메라 대여 업체가 많듯이 요즘 보니까 인터넷에서 보면 드론도 대여해서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업체들이 되게 많더라고요. 물론 가격은 아마 꽤 비쌀 거예요. 적은 돈은 아닐 텐데, 그래도 그걸로 주변에 드론이 있다면 한번 빌려서 사용해 보시는 것도 좋고, 또는 그런 식으로 한번 대여를 받아서 한번 그 특정 여행이나 이런 데 이벤트에 한번 활용을 해보세요. 실제로 본인이 촬영을 해보고 활용을 해보신 후에 그 결과물이 나한테 필요한 것인가 한번 판단을 하시고, 그리고 나서 1년에 그런 이벤트가 몇 번 있을 건가를 한번 활용을 해보세요. 제가 드리는 말씀은, 저도 이 드론을 사서 구매를 해서 운영을 하고 뭐 드론 구입에 대해서 후회는 하고 있지 않지만 1년 중에 이 드론을 사용해서 그런 만족할 만한 촬영물을 뽑아낼 기회가 저 같은 일반 직장인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죠. 제가 무슨 여행 전문 뭐 유튜버도 아니고, 그러다 보니까 어쩌면 1년에 정말 몇 번 없는 이벤트를 드론으로 촬영하고 싶어 하시는 거라면 대여가 더 쌀 수도 있다는 거예요. 이걸 한번 사면, 저는 지금 마빅 1을 사서 사용하고 있지만 만약에 대여를 했다면 지금은 마빅 2를 대여할 수 있겠죠. 그러니까 물론 대여비가 그 횟수에 따라 대여비는 계산해야겠지만 항상 최신 기종으로 빌려서 써볼 수 있다는 거는 대여가 더 좋은 장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처음 드론을 구매를 고려하시는 분이라면 특정 이벤트에서
그 대여해주는 업체에서 드론을 빌려서 사용해 보신 후에 이게 자신의 용도에 맞는지 확인하고, 그리고 1년에 그 이벤트, 그런 드론으로 촬영할 만한 이벤트가 몇 번이나 있을지 한번 계산을 해보신 후에 구매를 고려하시면 아마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.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 잘 염두에 두셨다가 구매를 결정하시면은 아마 합리적인 구매 결정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. 그래서 오늘 영상도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하고요. 또 궁금한 점이나 뭐 저한테 물어보실 게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열심히 댓글 답변 달도록 하겠습니다. 드론 구매 가이드에 관한 영상은 여기까지 찍고, 다음에 또 용도별로 한번 드론을 어떤 게 더 좋을지 추천하는 그걸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.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. 네, 감사합니다.